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음이나 수표를 갖고 있었는데 아차 하는 사이에 절차를 놓쳤거나 시간이 너무 흘러서 그 권리가 사라졌을 때, 그럴 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숨겨진 카드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득상환 청구권인데요. 법무법인 KMP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해서 이 권리가 도대체 뭔지, 또 누가,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음이나 수표가 효력을 잃어도 그 때문에 부당하게 이익을 본 사람한테서 그걸 돌려받을 길을 열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음수표법상의 그런 권리하고는 좀 별개예요. 뭐랄까, 공평의 원칙, 거기에 근거해서 인정되는 아주 특별한 권리죠. 지명 채권,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딱 정해진 채권의 성격을 갖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실제 거래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거든요. 아, 안전장치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중요한 권리, 정확히 누가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반대로 누가 돈을 갚아야 하는 거고요? 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음이나 수표상의 권리가 없어질 바로 그 시점에 정당한 소지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소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뭐 돈을 대신 갚아주고 어음이나 수표를 돌려받은 배서인이나 보증인 같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권리가 이미 없어진 다음에 그 어음 같은 걸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은 원칙적으로 청구 못합니다. 아예 형식이 무효인 증권 소지자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권리 소멸 시점에 정당한 소지인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반대로 돈을 갚을 의무는 누가 지나요? 왜냐면 이분들이 원래 갚았어야 할 빚을 결과적으로는 면하게 된 거니까. 그게 바로 이득이라고 보는 거죠. 아, 빚을 면한 사람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보증인이나 뭐 참가인수인 같은 경우는요,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너 갚아라 하는 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설령 이득을 봤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딱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청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발행인, 배서인이 주된 의무자고 보증인은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권리자와 의무자가 정해졌고요. 그럼 이 권리가 딱 하고 생겨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언젠가요? 어음이랑 수표가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어음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 지급 제시 같은 절차를 제대로 못 지켰거나 아니면 소멸시효가 다 돼서 어음상의 권리가 효력을 잃는 바로 그 시점. 그때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네. 어음은 명확하군요. 그런데 수표는 조금 더 논의할 거리가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수표는 지급 제시 기간이 지나도 은행에서 돈을 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혹시 돈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것 때문에 수표상의 권리가 정확히 언제 없어지고 또 이득상환 청구권은 언제 생기느냐,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좀 갈립니다. 아, 그래서 그 학설 대립이라는 게 있다는 거군요. 아,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은 뭘까요? 학설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통설,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고 대법원 판례가 따르는 입장이 있어요. 이걸 해제 조건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견해는 뭐냐면 일단 지급 제시 기간이 지나면 수표상의 권리, 예를 들어 소구권 같은 건 소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하. 일단 기간 지나면 바로 생긴다. 네,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은행이 임의로 지급을 해주면 그때는 이미 발생했던 그 청구권이 소멸한다. 즉, 해제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식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제시 기간이 지나면 바로 이득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자기압수표의 경우는 대법원이 이 입장을 따르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기간 경과 시 일단 발생한다. 이게 중요 포인트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권리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양도할 때 그 종이 어음이나 수표, 실물이 꼭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 권리는 지명채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민법 규정에 따라서 채무자, 그러니까 돈 갚을 사람에게 내가 이 권리를 넘겨받았습니다 라고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채무자한테서 승낙을 받아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어음이나 수표, 그 실물 자체가 꼭 필요한 요건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자기압 수표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건 뭐 거의 현금처럼 쓰이니까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대법원도 바로 그 점, 자기압수표는 워낙 현금처럼 유통되니까 특별하게 취급을 합니다. 이득상환 청구권 자체는 여전히 지명채권이 맞는데요. 지급기간이 지난 자기압수표의 경우에는 그 수표 자체를 그냥 이렇게 주는 것, 즉 교부하는 것만으로도요. 그걸 넘겨받은 사람, 양수인이 발행은행, 즉 채무자에게 직접 이제부터는 내가 권리자입니다. 라고 통지할 수 있는 권능까지 함께 넘어간다고 봅니다. 훨씬 간편해지는 거죠. 와, 그냥 수표만 건네줘도 권리 행사가 훨씬 쉬워지는 거네요. 그럼 이때 수표는 그냥 증거 같은 의미인가요? 네, 그렇죠. 권리 자체라기보다는 그 권리를 증명하는 증거 증권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하나 더. 이 이득상환 청구권은 선의 취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도난당한 수표인 줄 모르고 취득했더라도 그 권리 자체를 얻지는 못합니다. 선의 취득은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하네요. 네, 덧붙여서 돈을 받는 장소, 그러니까 이행지에 대해서도요. 어음이나 수표는 보통 지급지에 가서 받아야 하지만 이 이득상환 청구권은 채무자, 즉 돈 갚을 사람의 주소지에 가서 받아와야 하는 추심 채무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채권자보다는 채무자의 불편을 좀 덜어주려는 해석이죠.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 이득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어음이나 수표 권리가 형식적으로는 사라졌을 때 그 실질적인 공평을 찾아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고 언제 발생하고 어떻게 행사하고 양도하는지, 특히 자기압 수표처럼 현금성이 강한 증권에 대해서는 법원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법이라는 게 엄격한 형식적인 요건하고 또 실질적인 정의, 그리고 실제 금융거래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규명점을 찾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압수표 관련 판례가 대표적이죠.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정말 모든 게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다룬 것과 비슷한 문제가 예를 들어 디지털 지급수단에서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가령 시스템 오류 같은 걸로 누군가는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다른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요. 그럴 때 오늘 살펴본 이 이득상환 청구권과 같은 법적인 보호장치를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과연 어떻게 설계하고 또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다 같이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